안녕하세요. 애니웨이 코리안 한국어라면 곤대감이지 제5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강의에서 약속드린 대로 우리 한자를 만들 때 자연에 있는 모습, 자연에 있는 그림을 갖고 우리가 한자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물론 다른 것으로 통해서도 한자를 만들었지만은 오늘은 자연을 통해서 그 자연에 있는 그 경치 또는 이런 현장을 보고 만든 한자를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얘기에서는 첫 번째로 이러한 해일자를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한국어는 날이라고 합니다. 며칠 날, 그다음에 일이라고 발음을 하죠. 즉 이거의 발음은 일이고 이거의 뜻은 이 날이다 이런 겁니다. 며칠 날. 너 며칠 날 나하고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이 날이라고는 이거는 어떤 그림에서 만들어졌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자, 태양은 이렇게 둥글죠. 다 여러분들 아시죠? 태양이 떴을 때는 아주 붉은 태양이 이렇게 뜨는데 여기에 일광이 빛이 이렇게 나죠. 그리고 이 태양 속에는 여기 흑점이라는 게 이렇게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점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보고 한자를 만든 사람들은 이러한 모양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원리는 뭐냐라고 하면은 이러한 입체적으로 되어 있는 그림을 단선화시키다. 심플 라인으로 만드는 것이 한자가 만들어진 적이 됩니다. 자, 보세요. 이러한 둥근 거를 갖고 이렇게 사각을 만들면은 전체 둥근 것을 단선화시킨 것이죠. 그 다음에는 여기에 있는 이 흑점을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여기 얘기하면 여기 흑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흑점, 검은 점이 있는데 여기 흑점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태양의 이러한 거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거는 날입니다. 태양이 뜨면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하루 날일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자가 들어가는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를 해보면은, 자, 해가 뜨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여기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수평선이라고 합니다. 수평선. 즉 물에 이렇게 되는 선을 수평선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바닷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태양은 바다 저편에서 이렇게 뜨기 시작하죠.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쫙 이렇게 됩니다. 이게 태양이 되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태양이 올라온다, 이게 나온다 이런 얘기죠. 이거를 해가 한국어로 해가 뜨다라고 합니다. 해가 뜨다 이런 얘기죠. 즉 어디로 뜨는 수면 위로 떠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해가 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자로 해가 뜨다라는 얘기를 해일자이다, 나올 출자. 그래서 해가 나오다, 즉 해가 뜨다라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출이라고 하는 것은 나올 출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또 해와 관련된 단어에서 일출이 있었기 때문에 출이라고 하는 것은 잘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산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이 두 개가 있다는 얘기는 산이 깊은 산 중이다. 심산유고 깊은 산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산에서 나오는 것이 날출, 나올 출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출이 되는 겁니다. 해가 나오다 그러죠. 자, 이와 같은 날출은 산 두 개에다가 이런 그 나오는 방향을 얘기를 해서 출이 만들어졌다. 자, 그러면은 해가 뜨면은 24시간 떠 있나요? 아니죠. 해가 진다고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해가 지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럼 해가 진다는 얘기는 아까와는 마찬가지 반대로 이렇게 있고
여기에 바다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다가 있는데 자 여기에 태양이 떴던 있다가 점점 어디로 가느냐 점점해서 이렇게 물 밑으로 수평선 밑으로 사라지게 되죠. 이렇게 되고 결국에는 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와 같이 이건 태양입니다. 자 태양이 그래서 빠질 물에 빠진다고 해서 일몰이라고 합니다. 해가 지다는 얘기는 자 다시 저기 보시면은 날일 하의 일자 해 일자에다가 이렇게 돼서 요게 물수입니다. 물에 빠지는 거 빠지다 없어지다라고 해서 일몰이라고 합니다. 자 일출은 동해 바다 동쪽에 있는 바다에서 태양이 뜨고 해가 질 때는 이거는 서쪽에 있는 바다 쪽으로 서쪽으로 해가 집니다. 그래서 일몰이라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일출과 일몰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엔 또 무슨 단어가 있냐면은 일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일기는 요거는 해 일자도 되지만 그날은 날 일자도 됩니다. 그날 있었던 일을 기자는 요거는 기록하다는 거에서 기자만 나온 겁니다. 자 기록을 한다는 얘기죠. 기록을 한다는 얘기는 write 한다는 얘기죠. 쓴다는 얘기죠. 그걸 어떻게 쓰냐 매일 쓴다 이거죠. 매일 쓴다 무엇을 그날 했던 일이나 또는 생각이나 본인의 감정을 매일 쓰는 것을 일기라고 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한 예문을 들면은 아정이는 친구의 생일 파티에 어저께 갔었다 이렇게 하면은 생일 파티가 되는데 이 생일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요거는 태어날 날생이라고 합니다. 날이죠. 날이에요. 어느 날이냐? 태어난 날이죠. 자 보세요. 태어나다. 어디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그런데 태어나던 날인데 되는데 이 날은 명사잖아요. 그럼 명사는 동사가 바로 꾸며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한국어에서 못합니다.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이때는 이 다라고 하는 어미가 관형사형 전성 어미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태어난 날을 생일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학생들의 생일은 언제이죠? 또 여러분들의 생일날 친구들을 초대해서 생일 파티를 한번 열어보세요. 그리고 한국어로 이야기를 나누면은 좋은 파티가 훌륭한 파티가 되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는 태양이 있으면은 이거는 영어로 sun이라고 하는데 태양이 있으면 그다음에 뭐냐면 달도 있겠죠. 그래서 월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은 요 태양 날을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엔 월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은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영어로 문이라고 하는데 어떤 모양에서 나왔느냐라고 하면은 이러한 초생달 모양에서 이런 모양이 나온 거죠. 자연에서 우리 롱롱이었었고 옛날 사람들이 한자를 만들기 전에 이러한 그림을 그려서 이거를 달이라고 서로 의사소통을 했는데 이거를 문자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러한 모양으로 만든 것이죠. 이게 달월입니다. 자 그러면은 1년은 자 보세요. 1년은 몇 개월이죠? 12개월입니다. 12개월입니다. 이때 이것도 달월자 월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일을 합니다.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 우리가 받는 급여 또는 우리가 받는 돈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월급이라고 합니다. 즉 월급은 우리가 한 달 동안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것을 월급이라고 하는데 자 그럼 월 받는 게 있으면은 또 주급이라고 하는 게 또 있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받는 주급. 그러면 또 하루 일하고 하루 일당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일급이라고 합니다.
또는 그 밑에 시급이라고 시간급으로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급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이거는 급은 급여를 얘기를 하고 월 단위로 주간 단위로 일 단위로 또는 시간 단위로 받는 것을 월급, 주급, 일급, 시급이라고 한다. 자,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여기까지 했고, 그다음에는 이제 산을 갖고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산은 이렇게 씁니다. 하나, 둘, 셋, 내서 이렇게 쓰는데 여기에 이 모양을 보고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 봉우리라고 얘기합니다. 봉우리. 즉 산에는 여러분들이 등산을 해보거나 가 보면은 전부 산이 막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산을 보고 여기에 일직선으로 만들고 여기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만들면 뭐가 되느냐 하면 이와 같은 모양의 산이 되는 것이죠. 산은 영어로 마운틴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산은 우리가 오를 때를 뭐라고 그러냐? 자, 산이 있으면은 산에 오르는 거는 오를 등자. 오르다 뭐를? 산을 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등산이라고 합니다. 등산. 요거는 올라간다고 해서 등산. 그러면은 등산을 하고 난 다음에 오른 다음에는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려오죠. 내려올 때는 하산이라고 하죠. 하산이 됩니다. 즉 내려오다 산을. 즉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한자에도 동사가 있고 또 명사가 있고 합니다. 이거는 등산은 오르다 산을, 이게 타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오르다 산을. 하는 내려오다, 산을 내려오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등산과 하산을 얘기 드렸고 다시 또 한번 얘기 드리면은 산에는 자, 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산에는 나무가 많이 있죠. 자, 그것이 나무가 많이 있을 때는 나무목을 두 개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을 합쳐서 살림이라고 합니다. 자, 살림입니다. 산에 나무가 있다, 나무가 산에 있다, 그래서 살림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살림까지를 이제 설명을 드렸고, 자, 그다음에는 뭐냐면은 이제 출자를 갖고만 설명을 드립니다. 자, 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산이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산이 두 개가 있다는 얘기는 산이 깊은 이런 산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선을 하나 그으면은 이거는 나오다, 나갈 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깊은 산에서 길을 찾아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갈 출자에서 이렇게 만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 우리가 생일이라고 얘기했지만 자, 출생이라고 합니다. 자, 출생은 태어나는 겁니다. 나갈 출, 태어날 생, 나오는 거죠. 엄마 배에서 이제 이 세상으로 나오는 걸 출생이라고 합니다. 이때 나갈 출자에다 태어날 생, 이렇게 출생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는 이제는 이제 내천자를 갖고 얘기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됩니다. 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양에서 만들어진 거냐 하면 자, 여기에 이렇게 물이 흐르죠. 자, 여러분들 실감나게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이 이렇게 흐릅니다. 이거를 이 모양을 보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체의 모양을 갖고 단선을 시켜서 이러한 문자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천이라고 하는데 즉 강은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요게 물입니다. 물수. 물은 영어로 water라고 하고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이런 얘기죠. 물은 한글입니다. 그다음에 water는 영어고 수는 한자로 표시를 한 겁니다. 이게 다 물을 얘기합니다. 그때 여기다 강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요거는 발음적이고 뜻이기 때문에 그냥 그걸 강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천입니다. 내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비가 오죠? 비가 오면 먼저 어디로 흘러갔죠? 내로 흘러갑니다.
강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강물에 강가에 가고 싶어 어디로 가죠? 냇가로 가는, 이게 내입니다. 냇가로 가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그럼 강물은 또 흘러서 어디로 가죠? 그럼 바다로 가죠. 강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그랬더니 강물이 뭐라고 그러냐면 바다 가보고 싶어 바다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다 해가 되는 거죠. 그럼 이러한 바다 해보다 더 큰 강이 뭐라고 그랬냐면 바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양이라고 그랬죠.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 같이 더 크고 넓은 바다를 우리가 양이라고 그랬는데, 자, 마찬가지로 글자를 한번 설명 다시 한번 드리면은 양은 물수변에 이런 모양으로 돼 있죠. 그런데 이건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건 sheep입니다. 동물입니다. 요거는 물을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이거는 발음, 사운드가 되고 요거는 뭐냐면 meaning, 뜻이 되는 단어가 됩니다. 이거를 보면은 이거는 물과 관계되는 거구나. 근데 발음을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자를 알면 양으로 발음을 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원어민의 경우는 의식하지 않고 강천, 산천, 초모, 일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자원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 내리에 오랫동안 기억이 될 수 있고 단어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한자를 여러분들이 어렵지만은 하나하나씩 차분차분 배워가면은 여러분들의 머리는 굉장히 창조적인 머리로 이렇게 바뀌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오늘도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 학생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 강의에서는 더 좋은 재미난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